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그룹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4% 일단 금요일 날 떨어졌고요. HLB 제약 이것도 한 3% 떨어졌고요. HLB 생명과학 이것도 한 4% 떨어졌습니다. 뭐 요 정도만 보겠습니다. 뭐 요 정도 보면은 HLB 그룹주 중에서 거래가 제일 많이 터진 종목들 한 3개 정도를 뽑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일단 저는 HLB나 HLB 제약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1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왔어요. 근데 어저께 왜 팔았느냐? 다시 살 수 있으니까. 그럼 지금 조정은 왜 받는 거냐? 많이 올라왔으니까. 근데 왜 다시 사느냐? 확인하고 매수할 거긴 하지만 다시 산다는 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언제? 확인하고 나서. 근데 지금 왜 떨어져요? 추가적으로 올라가는데 먼저 올라왔기 때문이고, 그런 부분은 왜 그래요? 앞으로 좋을 부분은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그게 답이에요. 그쵸? 29일 날 뭐 파이널 리뷰 관련된 내용을 IR을 통해서 뭐 얘기를 다 나왔는데 뭐 별 다른 뭐 내용이 없습니다. 그쵸? 별 다른 내용이 없었다는 건 FDA 측에서 뭐 딱히 뭐 딴지를 걸어서 뭐 잡아놓고 뭐 그럴 부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통과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 그쵸? 근데 그런 부분, 그쵸? 그런 부분은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과 이후에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 HLB 주식은 저는 언제까지 올라간다고 보는 거예요? 흑자로 돌 때까지. 그쵸? 근데 지금 뭐예요? 흑자. 그쵸? HLB 생명과학인데 적자. 적자를 볼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자금이 투입되고, HLB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명과학 제약이 판권을 가지고 판매를 맡을 겁니다. 그리고 HLB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셀트리온이 시밀러를 만들고, 그러니까 약을 만들어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었어요. 이쪽에서 뭐 국내 판매, 해외 판매 이렇게 맡아갖고 있었던 건데, 이거를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개발이 딱히 들지 않죠. 여기는 일종의 반도체 공장 같은 거예요. 가져다가 찍어서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게 왜 그래요? 설비 투자 이상의 개발비가 그 개발비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 개발에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80에서 90%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재무제표상에 찍히진 않아요. 찍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안 찍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신약에 대한 마진율이고요. 이 마진율을 떠나서 뭐 유통비나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는 FDA의 허락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허락을 이제는 한 달 남기고 있습니다. 작년 5월 달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거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통과에 대한 기대감. 통과는 그냥 됐다고 보시면 되고, 통과 이후엔 뭐예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온 건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전까지, 그렇죠. 있기 전까지 이격을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고가를 못 잡기 때문에 확인하고 매도를 하고 확인하고 매수를 한다. 그렇죠. 주가는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기대감조차도 가격을 보면 알 수 있다. 왜?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니까. 그렇죠? 이게 시장, 시세의 원리예요. 이거는 진짜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증하겠다고 했었던, 그렇죠? 제 계좌 수익 화면입니다. 키움증권의 1694번 화면이고요. 보면 1월 2일부터 3월 29일까지 내 계좌 수익률은 690%.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고, 계좌 수익은 손실난 부분까지 다 포함이다. 어떤 종목을 매매하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는지 종목에 대해서 이해를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에브리본 어떻습니까? 돌파 구간 매수 하나 둘셋 3거래일 47%. 3거래일 만에 47%. 근데 언제 샀죠? 돌파 구간 신고가에서 샀다. 저는 효율을 중시합니다. 효율을 중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가에 못 산다는 걸 인정을 하자. 인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브리봇 말고도 다른 종목들 보면 자람 테크놀로지 어떻습니까? 반도체예요. 돌파 구간 하나 둘셋 3거래일 75%. 그쵸? 어마어마하죠. 근데 아까 전과 똑같죠. 다 돌파 구간이에요. 차트 모양 때문에 아니요. 돌파 구간, 고가 매물을 소화했기 때문에. 고가 매물을 소화한다는 건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좋아질 만한 내용을 돈으로 표현한 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즉 돌파 구간, 고가 매물을 다 소화하고 돌파를 했다는 건 그냥 거기에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돈을 믿어야지 뭘 믿나요? 그렇죠?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도 지금 HLB 얘기하고 있으니까 HLB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신고가, 조정, 돌파 구간, 매수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1월달 31% 63,000원에 팔고 나서 8만 원에 다시 산다. 왜? 확인했으니까. 아주 매매가 잘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내려가는 거 보고 매도. 그리고 다음에 또 뭐 해요? 매수. 왜? 회사의 대응을 봤거든요. 이날 찌라시 돈 날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려가는 거 보고 또 매도. 끝. 그쵸?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이 소통방에 대한 성과는 아까 전에 제 계좌 수익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속 진행. 3월 29일 날 시장가 매수 8시 48분 동진 세미캠 이것만 볼게요. 동진 세미캠 보면 어떻습니까? 똑같 돌파 구간 아직 끝나지 않아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올라가면 아까랑 똑같아지겠죠. 이런 부분도 제가 앞으로 차차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라이브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뭐 라이브도 한번 참여해 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라이브를 하기 전까지는 소통방에서 제가 공개를 다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거 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류의 종목을 하는지 다 보셨죠? 돌파 구간, 무조건 돌파 구간, 무조건. 이거는 그냥 100번,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이해 못하면 주식시장에서 제가 장단컨대 돈 못 벌어요. 벌 수 있는데 한 3년, 4년, 5년씩 투자해서 내 생각이 맞아야 돼. 근데 3년, 4년, 5년 투자해갖고 내 생각이 틀리잖아요. 그럼 시간 버리고 돈 버립니다. 그런 상황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고, 그럼 요 내용 어떤 종목을 공략해서 아까 전에 보셨죠? 수익이 이런 수익이 난다. 아니 이거를 보면서도 계좌 수익을 이렇게 인증한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계좌 수익은 손실까지 다 포함되거든요. 다들 뭐 어떤 종목 운 좋게 잡은 것만 이야기하지 이렇게 계좌 수익 전체를 까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다 인증을 했고 결과까지 보여드렸으니까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내용을 토대로 HLB 그룹주도 언제 사야 돼요? 확인하고 뭐를? 반등을. 여기 제가 HLB 여기부터 매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렇죠? 싸게 살라고 노력하지 마세요. 확인하고 난 게 보유기간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그래서 타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3월 29일 날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진양권 회장님이 직접 나와가지고 뭐랍니까? 주들하고 회담을 했죠. 별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별 이야기 없는 게 중요한 거예요. FDA에서 뭐 있었다, 이거 지적했다, 저거 지적했다 그러면 수정해야 될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파이널 리뷰 자체에서 별 이야기가 없었다는 건 그냥 통과, 그냥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고, 통과가 됐다면 다음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우리는 HLB를 보면서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거는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예요. 한국 바이오사에. 왜? 한국 바이오사는 지금까지 기대감으로만 가. 근데 왜 폭락 나왔어요? 기대감 이후에 실적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건 현금 흐름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어떻게 뭐 기술 수출로 인해서 일회성 비용 1조를 받았네, 2조를 받았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지속적으로 회사의 그 체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당연히 이제 또 뭐 개발비를 부어갖고 계속해서 하겠지만 이익이 막 대폭 증가한다 이런 게 아니라 흑자 전환할 수 있는가, 매출로 인해요. 그렇죠? 그 매출이 기술 수출도 매출로 잡히지만 기술 수출하고는 다른 거죠. 기술 수출은 일회성, 매출은 지속성. 그렇죠?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보다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이런 부분까지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LB 지금 피해야 될 때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고가에 매수해 있다면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고가에 매수했으면 내가 짜증나. 이게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계속해서 소통방에서 공개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다 깠다니까요, 제가. 그렇죠? 이런 부분을 다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거 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요 정도는, 그렇죠? 제가 주말까지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자,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뭐가? 가격이. 그렇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뭐가 좋아져요? 실적이. 그렇죠? 그럼 실적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폭락 나와요. 언제? 올라가고 나서. 그럼 올라갈 때 사서 내려갈 때 판다. 그랬을 때 수익 얼마?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그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아요. 근데 이걸 만들 수 있으면 사실상 부동산 수익률은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안 돼요. 부동산 그 올라봐야 뭐 강남, 물론 말도 안 되게 비싸지만 강남 아파트 막 3년 동안 한 2배씩 올라가면 아주 와 저건 말이 되느냐 하면서 막 난리 나죠. 근데 주식은 3배 올라가도 야 뭐 이제 다 올랐다 막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더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반영하는 게 가격. 그래서 타점이 중요해요. 그렇죠? 요 내용을 지금 상황에 대입하면 뭐예요? 지금 강한 종목이 주도주가 된다. 4월달, 5월달에.
그럼 지금 강한 종목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매매할, 그 내용을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30%, 20%,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